안녕하세요 여러분, 쑥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제 옆에 처음 보는 분이 계시죠? 안녕하세요 쑥삭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연세 세브란스 치과 동두천점을 운영하는 치과 보철과 전문의 최희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분을 모셨냐? 제가 뭐 보철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모셨냐? 전혀 아닙니다. 이분께 들을 주제는 바로 공인중개사 합격 비결입니다. 저번 달쯤 저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죠. 근데 이제 합격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붙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더라고요. 관심이 많은 분들도 많으시고 해서 공인중개사 합격 비결과 팁들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특별히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 병원을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 굳이 왜 공인중개사 시험을 도전을 하신 거죠? 제가 이제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몇 년째 계속 부동산일 테니까 그런 궁금증에서 조금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뭐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한 2달 정도 했어요. 2달 정도? 시간이 났다는 게 일을 끝나고 할애할 수 있는 시간들? 하루에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뭐 2시간? 3시간? 출퇴근길 포함해서 한 3시간? 그 정도로 이제 한 달 정도를 이제 준비를 그쵸. 총 공부 시간이 한 달을 했죠. 1차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5일이 남더라고요. 이거를 사실은 2차를 안 보려고 그랬었어요. 내년으로 넘기고 그냥 1차만 차라리 이 시간에 1차만 복습하자. 5일 동안. 1차는 복습을 아직 못한 상태였어요. 2번씩 보긴 했지만 이미 내용은 어느 정도 까먹고 있었기 때문에 5일 동안 복습을 할까 아니면은 꾸역꾸역 2차를 한번 5일인데 한번 해볼까 이런 고민을 했었죠. 일반적인 경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처럼 초단기로 해야 되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필요한 책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차와 2차에 핵심 요약집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해커 땡땡, 에듀 땡땡, 공무원 시험 합격 그거 아시죠? 랜드 요약집은 해커 땡땡을 샀어요. 해커 땡땡.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얇고 좀 싼 책을 샀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단원별 기출문제집. 저는 요것도 처음에는 싼 거를 샀어요. 얇고. 1차 때는 해커땡을 샀는데 2차 때는 제가 나중에 샀어요. 이제 책도 한번 서점 가서 한번 봤어요. 에듀땡이 괜찮은 거예요. 이 에듀땡이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해설이 좋은데 그 해커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설이 중복이 되지 않아요. 단원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해설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해설을 안 달아줘. 그러니까 중복이 없어. 앞에 거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에듀 땡은 해설이 다 필요한 내용들로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될 정도로. 단원별 기출 문제는 에듀 땡이 낫다. 그거는 제 결론입니다. 랜드 땡땡은 안 봤어요. 몰라요. 그거는. 방문 땡도 몰라요. 그건.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회차별 기출 문제예요. 실전처럼 풀어야 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문제집. 그거를 동형 모의고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환경에서 문제집 유형도 비슷하고 문제 길이나 이런 걸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나오는 모의고사집 문제집들이 있거든요. 정리하자면은 요약집 2권 문제, 단원별 기출 문제 한 권씩 2권. 2권. 그 다음에 이제 회차별 기출 문제 2권. 이 그렇게. 6권인데 이제 모의고사까지 하면 8권인데 모의고사는 거의 못 봤어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인강과 핵심 요약집인데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일 추천드릴 건 사실 인강이에요. 인강은 그럼 뭘 들었어요? 정말 많은 인강들이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료만 봤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보니까 해커스께 무료 인강을 좀 많이 푸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을 들었죠. 그 부동산학 개론 안에도 기초도 있고 심화도 있고 뭘 들어야 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들었어. 입문 제일 처음에 올라와 있는 거 이거를 내가 다 들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너무 많으니까 못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1.5배속으로 들었는데도 못 들었어. 출퇴근길에 그것도. 왜냐면 집에 가서는 못 듣겠더라고. 너무 졸려요. 그래서 부동산학 개론은 입문 과정 것만 다 들었어요. 그 다음 과목이 이제 민법이에요. 민법은 사실 인강을 안 들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부동산학 개론을 끝냈어. 왜냐면 요거는 좀 제가 전략 과목이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고득점 노릴 수 있겠다. 이걸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없는 거지. 개론만 끝냈을 뿐인데. 개론만 끝냈는데 거의 한 3주가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인강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 못 듣고 인강 중에서 요약본 인강이 있어. 제가 들은 건 뭐냐면 원숭이도 쉬운 민법이라고 정말 짧게 한 회당 6분, 8분 이거를 한 30개 정도 들으면 끝나는 인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듣고 그냥 문제 풀고
공부 팁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일단 국가시험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32회거든요. 반복되는 지문이 많아요. 그걸 위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기출문제 위주로. 왜냐면 기출문제만 해도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데서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정리를 했다는 거죠. 준비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면은 1차는 붙겠다라는. 솔직히 느낌이? 1차는 모의고사를 제가 한두 회 정도를 풀어봤는데 부동산학계로는 90점? 민법은 한 70점? 1차랑 2차랑은 완전히 달라요? 솔직히 말하면 완전 달라요. 학계로는 거의 경제학에 가깝고 음. 민법은 말 그대로 민법이야. 2차 과목은 중개사법,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세법 이렇게 4과목인데 얘네들은 진짜 그냥 다 암기 과목. 이해를 하는 게 솔직히 별로 없어요. 뭐 물론 이제 이해를 해서 풀면 조금 더 잘 풀리기도 하겠죠. 제가 2차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단기로 했던 사람들은 2차를 포기하거나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어차피 1차를 붙으면 2차를 한번 유예를 해줘요. 내년에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줘. 그래서 이제 2차가 이제 방금 암기 과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역시나 2차도 반복되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차는 거의 5일 동안 책은 1회독밖에 못했고 마지막 과목인 세법은 아예 책을 보지를 못했어요. 문제만 풀었어. 2차는 문제만 2번씩 풀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이제 해설을 보면서 이제. 네, 해설을 보면서 정리해요. 안 그러면은 시간도 너무 없고 2차가 양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사실 2차는 운이 좋았어요. 사실. 암기 과목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워낙 또 우리 최 원장님께서 학생 때 그냥 강원도에서 뭐 이름만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수재셨어가지고 너무나도 탁월한 암기력 덕분에 이렇게 단기간에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건가요? 강원도는 저의 고향이지만 사실 좀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그런 거고 강원도를 넘어서 거의 뭐 전국구셨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18년 된 얘기를 이거 뭐 꺼내기도 좀 민망하고요. 18년? 벌써 그렇게 됐나? 나 그쵸. 아직도 수능날이 생생한데 막. 저는 저기 배대 쪼고리 엄마가 배대 쪼고리 꼬매줘가지고 그거 입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 팁. 시험 당일. 이 시험 당일 팁.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되게 등한시했어요. 아니 대충 가서 보면 되지 뭐. 나 뭐 수능도 보고 뭐 치과에서 국가고시도 보고 다 했는데 뭐 이거 그러겠어? 라고 했는데 등한시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귀마개 꼭 준비하세요. 귀마개. 가시면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주무시다 코 고시는 분들도 있고 드르륵 하면서 막 이빨 가시는 분들도 있고 연필 돌리시는 그거 있죠. 있고 연필 돌리시는 분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귀마개 무조건 꼭 갖고 와세요. 저는 그래서 귀마개를 하나 샀더니 한 20개가 오더라고요. 그 외에 이제 요새는 쿠팡. 네, 쿠팡 아시아 쿠팡 로켓 배송. 두 번째는 방석 준비하세요. 되게 추워요 생각보다. 그리고 난방 잘 안 해줍니다. 세 번째는 뭐 계산기랑 시계 이런 거는 당연히 준비하실 거예요. 그 인강 중에도 교수님들이 얘기하세요. 솔직히 시계는 보였어요. 나 시계 갖고 온 건 조금 후회해.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용한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시험지가 이렇게 신문지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넘겨서 보는 거야. 근데 장수가 되게 많아요. 계속 넘기면 내가 모르는 문제 또 찾아 또 이렇게 넘겨야 돼. 그래서 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커터칼 이걸로 이렇게 그 되게 신문지 같은 종이거든요. 되게 얇아요. 이렇게 자르세요. 쭉 잡고 이렇게 잘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지금 빳빳한 종이니까 잘 안 잘리는데 그 시험장 종이는 진짜 잘 잘리거든요. 넣고 쑥 하면 쑥 잘려요.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될 정도로 잘 잘려요. 그리고 요거를 포치켓으로 찝으세요. 이렇게 하면 넘기는 문제집이 돼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풀 수 있게. 이게 정말 꿀팁이었어. 이게 꿀팁이야? 뭐야? 정말 꿀팁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서 그 시험지를 보시면 아세요. 정말 꿀팁이에요. 이거. 시험을 보시면 알아. 그래 알았어. 안 본 사람들. 그래서 난 안 봤으니까 모르는 걸로 하고. 보면 알아. 보면 알아. 이거 안 했으면 떨어졌어요? 솔직히 정말. 솔직히 이거 진짜로. 왜냐면 별표 치면서 넘어가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저는 단기간에 했잖아요. 확실한 문제가 별로 없어. 그러면 대부분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걸 찾아서 풀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넘겨. 근데 이렇게 넘기면은 바로바로 찾아서 풀 수가 있었어. 그리고 종이도 엄청 크거든요. 책상은 작아. 이거를 양옆으로 펼쳐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게 훨씬 낫잖아. 이거 정말 꿀팁이야. 이거는 정말 시험장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거. 사실은 시험마다 1교시의 첫 과목에 그 사이에 사실 쉬는 타임이 30분인가 40분 정도 돼요. 되게 길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를 못하게 하더라고. 책을 걷어가. 30분 전에 다 걷어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40분이어도 실제로 공부할 시간은 10분, 15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 30분간은 아무것도 없게 해요. 점심시간이 꽤 길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30분 전에 걷더라고. 실제로 가서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30분 전에 다 걷어갑니다. 공부 거의 못해요. 접수 기간이 한 6일 정도 되는데 아무 때나 해야지 뭐 해가지고 둘째 날에 했거든요. 이미 시험장 다 꽉 찼어. 결국 겨우 부천. 거기가 아마 안 됐으면 저 강원도 가서 봤을 거예요. 이거 진짜 내년에도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실 거면 빨리 보셔야 되고 접수도 빨리 하세요. 보면서 뭐 붙을 것 같다는 느낌이 왔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지도 몰랐어요. 공부를 많이 못했으니까. 부동산 학계로는 보고 아 이거 거의 90점 가까이 맞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었는데 막상 얘에 집중을 하니까 두 번째 과목이 민법. 이게 같은 시간에 봐요. 8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빡세요. 계산 문제도 되게 많거든요.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넘게 나와요. 수능 수학 만점 안 받았어요? 만점 받았죠. 아 이거 당연하다고. 운이 좋게 받았어요. 운이 좋게. 아주 운이 좋아서. 근데 시간 배분 진짜 중요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에 너무 많이 투자하시면 민법 지문 못 읽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세모 표시를 하고 넘어가시되 잠정 답안 꼭 체크를 해놔라. 내가 찍어도 이걸로 찍겠다라는 거는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별표 쳐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잠정 답안은 써놔라. 왜냐면 찍어도 그나마 그걸로 찍을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이 채점을 했을 때 좀 재밌는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채점을 하고 1차는 사실 마킹 실수만 없으면은 충분히 이제 되는 점수였어요. 근데 이제 2차를 채점하는데 난 솔직히 2차 어려운지도 몰랐어. 이번에 난 세법 공부하지도 않았고 그냥 문제만 풀었으니까 다 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포기했어. 다시 채점을 해봤어. 왜냐면은 시험이 끝나면 학원들에서 가담안을 막 올려요. 국가에서 낸 정답은 다른 거야. 했는데 이제 6시에 되면 큐넷이라는 사이트에서 그 가담안을 공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가담안을 채점을 했죠. 그랬더니 딱 2문제가 모자란 거야. 그래서 안 됐구나 포기를 약간은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니 이의 제기가 있어요. 그거를 사람들이 올리는 거야. 누구든지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러니까 오류가 있다. 근데 솔직히 이의 제기 나오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아. 보통은 2개. 1, 2차 합쳐서 2개. 많으면 3개. 이번에는 솔직히 조금 오류가 제가 봐도 이거는 조금 이상한데 싶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2개가 제가 이제 풀면서 이상했던 게 2개였거든요. 2차에서. 하나는 오타가 난 문제가 있었어. 틀렸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가 전원 정답이 됐어. 두 번째 문제는 풀면서 이상했어. 그 문제 역시 이의 제기가 됐고 그 문제는 받아들여졌어. 이건 오류가 있는 문제다라고 해서. 그 2문제가 맞으면서 저는 사실은 딱 60점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커트라인에 맞춘 딱 거죠. 60점에서. 딱 그것도 60점. 추가 전원 정답 처리가 되면서 겨우 커트라인에 맞춘. 그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정말 턱걸이 합격 중에 턱걸이 합격. 그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진짜 문 닫고 들어간 거네. 문 닫고 들어간 거죠. 정말 문 닫고 들어간 거죠. 뭐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시험을 굉장히 잘 다 봤잖아요. 많이 봤죠. 본인이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어떤 비결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친구들 가르칠 때도 제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한 문제를 풀 때 네가 그걸 맞았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언어 영역이다 이러면은 뭐 내가 어느 문제집을 1번을 풀었어요. 그럼 맞았어. 아니면 틀렸어. 근데 그거 맞은 거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번에 대한 내용들 참고서 2-3권 정도를 다 찾아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내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버려. 그 문제에다가 정리를 해버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엄청 많이 풀지는 않았어요. 문제를 많이 풀는 것보다는 한 문제를 풀어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자. 그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초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한 우리 최 원장님의 합격 비결과 팁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공인중개사 준비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뭐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참고를 하면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 원장님 다음 시험도 또 초단기간에 꼭 턱걸이로 합격하시기를 뭐 기원을 일단 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결과가 있으면 한 번 더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반응이 좋으면 한번 우리 최 원장님이랑 같이 2021년 수능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보는 컨텐츠도 한번 준비를 아니 아까 다 맞았다 그랬는데 그때 잘 못 풀면 어떡해. 아무튼 뭐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저희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동두천에 있는 연세 세브란스 치과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이거 안녕. 이거 안 킨 거야? 사람이 뭐든지 새로운 도전을 하려면은 그 동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되게 의지력이 약하다. 뭔가 내가 지금 현실에서 뭔가 좀 더 발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1단계는 내가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모든 그 어떤 새로운 도전의 시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의 고등학교 때 사실 공부나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것도 다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동기부여와 모티베이션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때를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람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궁지에 몰리고 절박해야지. 그리고 모티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정말 너무 네. 공감.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이 뭔가 시험을 공부를 하긴 하는데 뭔가 열심히 안 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고 그런다면은 일단은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그 목적부터 먼저 뚜렷하게 그리고 나의 그런 청사진 내가 이거를 합격을 하고 달성을 했을 때 그 나의 모습을 좀 뭔가 머릿속에 강하게 심어 놓으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보여드릴까요? 아, 뭐, 이거 뭐, 설마 이걸로 사기치겠습니까? 네. 다음 시험을 사실 조금 준비해 보려고 그래요. 몇 개가 있긴 한데 또 이제 이 얘기했다가 준비 안 하거나 떨어지면 어떡해? 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동기부여가 중요하죠. 일단 동기부여. 지르고, 저는 솔직히 세무사나 노무사나 요쪽을 조금 아,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면 거의 약간 좀 자격증 중독 아닌가요? 아, 그래 하나 더 있어. 준비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일정 보통.